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토요일 아침 9시 31분입니다. 어제 축구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이라이트만 봤는데 어제 바빠서 역전승을 했더라고요. 체코한테. 역전승만큼 짜릿한 건 없죠. 다음 경기 멕시코인데 또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어저께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역시 소문난 대체 먹을 거 없다 그랬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조만장자가 됐어요. 첫날 19.3% 올랐고 시가총액이 2조 달러. 상장하자마자 여섯 번째입니다. 엔비디아, 알파벳, 애플, MS, 아마존에 이어서 머스크는 1조 달러가 넘었답니다. 조만장자입니다. 조만장자. 옛날에 백만장자, 뭐 억만장자 그랬는데 아무튼 대단합니다. 근데 이 스페이스X 우리 시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스페이스X를 만들었는데 이 세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수익 모델 중에 가장 큰 거는 스타링크입니다. 유명하죠. 그 다음에 스타쉽, 우주선, 그리고 AI 인프라입니다. AI 부분이 있는 거 여러분 아셨습니까? 저도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스타링크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우주선이랑. 근데 돈은 여기가 다 벌고 있고 AI 인프라는 만든 다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적자입니다. 창업한 이래. 한 번도 흑자가 난 적이 없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가장 애착을 갖고 있는 게 AI 인프라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뭐 천재니까 AI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이번에 공모 자금이 모이면은요. 돈 많이 모였잖아요. 여기다 베팅할 거란 얘기가 나옵니다. 역시 핵심은 AI입니다. 스타링크에도 들어갈 것이고 스타쉽에도 들어갑니다. 지금 그래서 엔비디아랑 구글, 알파벳, 그 다음에 엔비디아 말고 테슬라까지 젠순왕, 그 다음에 구글, 일론 머스크 세르게이 게린인가요? 구글 참. 새 천재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AI 인프라 누가 먼저 선점할 것이냐, 누가 수익 모델을 만들 것이냐. 그래서 공모 자금이 모이면 가장 약한 부분이죠. AI 인프라에 베팅할 거란 얘기가 나옵니다. AI 인프라 어떤 게 있습니까? 반도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AI 플랫폼 그 다음에 배터리 부분도 있습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 있죠?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삼전 닉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혜주가 LG그룹이에요 여러분. 엔비디아가 왔다 간 이유가 있습니다. 빅딜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LG전자가요 이 스페이스X 때문에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굉장히 실망스러웠죠. 진사랑이 온 다음에 주가가 46만 원대까지 갔다가 급락을 했습니다. 임팩트가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LG전자가 약한 게 아니에요. 왜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가 그 주식이 올라가는 동안 그동안 환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무시한 것뿐이야 이거를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갑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가 났습니다. 금리 상승. 왜 오르는 거죠? 금리가 결정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물가랑 고용입니다. 물가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고용도 문제입니다. 고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마 7월 30일 FOMC에서는 금리를 올릴 거란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는 5% 넘어갔습니다. 금리가 올라간다? 달러 가치가 올라갑니다.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환율이 급등하면 외국인 입장에서 앉아서 당하는 겁니다. 빨리 주식 팔아서 달러 사야 돼요. 채권을 사거나. 이것 때문에 여러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방한했을 때 작년 10월에 삼전 닉스 그때부터 폭등했죠. 6배, 7배가 올랐습니다. 이번에 방한했을 때 6월에 8개월 만에 왜 많이 못 올라갔느냐? 바로 이 원달러 환율 때문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주식을 강하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랬는데 새로운 강력한 모멘텀이 생겼습니다. 바로 스페이스X 상장이에요. 제가 보기엔요. 삼전 닉스도 그렇지만 LG전자, LG그룹 굉장히 큰 수혜가 될 것 같아요. 2차 모멘텀이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는 잊으시고 스페이스X 상장 때문에 낙폭 회복하고 반등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상한가 딱 두 번 치고 급락을 했잖아요. 그죠? 46만 원까지 갔던 주식이 20만 원대까지 내려가 버렸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최근에 LG전자 보시면은요. 고점에서 마이너스 51%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식이 여러분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있잖아요. 내려갈 때 조정이 있고 하락이 있습니다. 조정은 뭐죠? 내려갈 때 사도 됩니다. 하락은 올라갈 때 팔아야 돼요. 기준이 마이너스 20%입니다. 하락도 한참 하락 국면이에요. 밑으로 찍으면서 기관의 여기는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락 국면에 진입하면 기관의 여기는 무조건 털게 돼 있어요. 일단 수급 보시면은요. LG전자 국민연금이 6% 갖고 있고 LG가 31%입니다. 유통 물량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최근에 기관의 여기는 동향 보시면 외국인들 매도가 진행 중이긴 한데 매도량이 많이 줄었죠. 외국인의 매도는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고가 매도, 구간 매도, 호가 매도, 시장가 매도입니다.
고가 매도에서 3분의 1 정도 물량을 정리하고 나머지를 때립니다. 지금 밑에까지 거의 왔거든요. 호가 매도까지 왔어요. 거의 90% 정도 물량을 다 정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인은 거의 다 팔았어요. 이제 물량이 적어지고 있죠. 이게 나중에 다시 저가 매수로 바뀝니다. 외국인의 매매 패턴은 처음에 고가 매도였다가 밑으로 때리죠. 구간 매도, 호가 매도, 그 다음에 시장가 매도가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가면 저가 매수가 시작이 되고 구간 매수, 호가 매수, 마지막에 시장가 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겠죠. 그때부터 다시 고가 매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 패턴이 반복이 되거든요. 호가 매도까지 왔다는 거는 90% 정도 다 정리했다는 얘기입니다. 팔 만큼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어제 그제 돌아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바로 공매도입니다. 그동안 계속 공매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틀 연속 상한가 나온 적 있죠. 이때 왜 갑자기 올라왔냐면 기간의 영역 수급도 있지만 공매도는요. 매도에서 20% 가격 올라가잖아요. 매도가에서 무조건 강제 상한이 들어오게 됩니다. 숏 스키즈. 손절매죠. 그러니까 주식을 샀다 빠지면 손절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얘네들이 20만원대 밑에 때렸는데 갑자기 주식이 46만원까지 가버립니다. 20만원 밑에 때렸던 애들은 20% 이상 손실이 났어요. 지금 무조건 강제 상한 들어갑니다. 매도하고 20% 올랐다? 20만원에 때렸는데 갑자기 24만원, 5만원 갑니다. 빨리 사야죠. 그래서 급등이 나왔다가 상한이 끝나니까 다시 빠집니다. 최근에 공매도 세력들 숏 커버나 스키즈가 나왔었죠. 근데 스키즈가 끝나니까 빠지다가 다시 반등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더 이상 때려도 안 내려가니까 얘네들이 다시 숏 커버가 시작됐습니다. 일단 외국인들, 기관들 호가 매도까지 왔다. 매도가 거의 끝났고 90% 물량을 다 정리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공매도 세력들 스키즈가 나왔었죠. 매도가에서 20% 올라가서 손절매를 했습니다. 다시 스키즈가 멈추니까 빠지다가 숏 커버가 시작이 됐습니다. 상방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강력한 모멘텀이 생겼죠. 바로 스페이스X 상장입니다. 월요일날 제가 보기엔요. LG전자가 갭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갭상승했다가 눌릴 때 그때 무조건 매수해야 됩니다. 새로운 모멘텀이 생겼어요. 일론 머스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AI 인프라 부분입니다. 여긴 적자예요. 공모자금생이 여기다 베팅한다 그랬습니다. LG 그룹만큼 확실하게 인프라 갖고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기업 집단이 없어요. 전 세계에. 배터리, AI 데이터센터, 냉각장치, 센싱, 그 다음에 기판, 반도체 기판도 있죠. 그 다음에 플랫폼, 로봇. 당연히 베팅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최대 수혜주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수급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슈를 살펴보고 차트적인 부분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결국 엔비디아 때문에 여러분이 털린 것밖에 안 됩니다. 물량이 털렸죠? 스페이스X가 모멘텀이 됩니다. 국민연금 얘기 나왔죠? 삼전닉스 안 팔아도 된다. 30% 비중 확대하겠다.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자가 잘 모르고 쓴 거예요, 이거는요. 왜 팔아야 되느냐? 국민연금은 여러분 리밸런싱 1년에 한 번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리밸런싱의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지분이 5% 이상 되고 100% 이상 오는 종목은 다 리밸런싱 대상입니다. 삼전닉스 물론이고 LG전자도 해당이 됩니다. 리밸런싱 할 수밖에 없어요. 워낙 비중이 많아졌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될 종목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리밸런싱 리포트입니다. 제가 이게 4대 운영사에서 위탁 운영하는데 삼성, 미래, 한투, NH입니다. H사에 있을 때 제가 이걸 해봤거든요. 리밸런싱을. 아마 지금쯤 이미 공문이 갔을 거고 플랜을 짰습니다. 상세한 매매 계획은 증권사가 짜는 거거든요. 매수 매도 종목이 정해지고 특히 새롭게 추가될 종목이 있어요. 히든 종목이죠. 여러분 3158-8575 문자로 연금이나 보내시면 됩니다. LG전자도 LG전자지만 여러분이 새롭게 추가할 종목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히든 종목이 들어가 있어요. 국민연금이 노리는 종목. 요즘 국민연금 주식 잘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샀던 AI 인프라 종목들을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났기 때문에 그걸 리밸런싱 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도체, 원전, 로봇, 그 다음에 SMR 이런 종목들입니다. 계좌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추가될 종목, 히든 종목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꼭 선침하시기 바랍니다. LG전자 리밸런싱 계획도 들어가 있고요. 피지컬 AI 가속 목표가 40만원 나왔다? 40만원이 문제가 아니죠. 앞에 일자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페이스X 때문에. 그 다음에 엔비디아와 아이작 그룹 로봇 동맹을 했습니다. 드디어 동맹을 맺은 거죠. 피지컬 AI 동맹을 맺었어요. 여기에는 이노텍, 그 다음에 CNS, LG전자가 다 포함됩니다. LG전자가 달라졌다. AI 밸류체인. 반도체만 없습니다. 그 외에 AI 인프라에 관련된 건 다 있어요. 데이터, 센서, 냉각장치, 로봇, 센싱, 플랫폼, ESS까지 완벽하게 포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수혜주가 될 만하죠.
그리고 피지컬 AI, 로봇 관련. 그래서 대박이 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관련 종목으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장산업도 하고 있죠. 삼성의 하만과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리고 가전 세탁기 냉장고 만드는 회사에서 이제는 여러분 어떤 기업? 데이터 센터 냉각 R&D 2배. 데이터 센터가 여러분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엄청나게 먹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전력이 절반이 냉각 장치입니다. LG전자는 냉각 장치 기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지컬 AI 차세대 기판 엔비디아 동맹 전면에 LG 이노텍의 기판, CNS의 플랫폼, 그 다음에 LG전자의 로봇 동맹 전면에 나서게 생겼습니다. 일단 LG전자 최근에 엔비디아 모멘텀이 있었는데요. 피지컬 AI 관련 종목으로 엔비디아와 로봇 동맹을 했습니다. 세 번째, AI 밸류체인에 합류했습니다. 피지컬 AI 관련 그룹 계열사가 여기로 재편된 거죠. 그 다음에 700조짜리 자동차 전장산업, 그 다음에 피지컬 AI 관련 기업, 이제 세탁기 냉장고 만드는 기업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쨌든 엔비디아가 큰 모멘텀이 됐죠. 로봇 동맹을 맺었습니다. LG그룹은 이제 AI 밸류체인에 완벽하게 합류했어요. 데이터 센터 냉각 장치, 센싱, 로봇, 배터리, 기업 플랫폼, ESS까지 모든 프레임을 갖고 있고 스페이스X 상장이 두 번째, 여러분 엔비디아에서 두 번째 상승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보다 더 임팩트가 클 것 같아요. 이게 차트를 보시면은요, LG전자 급등이 나왔다 급락이 나왔죠. 46만 7천 원까지 갔다 빠졌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급등이 나왔다 급락이 나왔죠. 이렇게 마이너스 50%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 매매할 때 보면요, 개인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PB 때 경험인데 이거 10만 원부터 40만 원 넘어갈 때까지 연락이 안 됩니다. 고객들은 전화 아무도 안 받습니다. 왜? 올라가는 이유 궁금해하지 않아요. 올라간다는 것만 중요한 거지. 그러다 이렇게 꺾이죠. 그때부터 난리 납니다. 팔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맞죠. 근데 왜 전화를 안 받았을까요? 끝까지 먹으려고 그랬던 거죠. 시세를. 내가 사면 바닥이고 내가 팔면 꼭대기다. 천만에. 불가능하잖아요. 그거는. 적당히 신호 나오면 팔고 확인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거를 다 먹겠다고 대들다가 여러분이 계좌가 녹아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보면 의외로 여기서 팔아요. 여기서 삽니다. 개인들은 잘라 먹을 줄 모릅니다. 이렇게. 잘라 팔 줄도 몰라요. 한 방에 원샷 원킬입니다. 불가능하죠? 여러분. 분할 매도 분할 매수 잊지 마시고요. 월봉이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을 한 종목입니다. 이렇게. 원래 모든 주식이 다 그렇습니다. 세력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매집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수익은 따라서 가게 돼 있습니다. 장장 6년을 매집했습니다. 얼마나 올랐습니까? 겨우 4배, 5배예요. 여기로 끝내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모멘텀은 환율 문제 때문에 금방 끝났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여러분. 리스크가 노출이 됐고 스페이스X 모멘텀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월요일날 갭상승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가 꺾일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매수 타점을 잡으셔야 돼요. 쫓아가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박 대표가 대응 전략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 긴급 대응 전략입니다. 신호와 패턴, 매매 타점, 대응 전략, 시나리오와 타점이 공개됩니다. 박 대표의 LG전자 관련 대응 전략 자료. 주말에 자료 한번 꼼꼼히 훑어보시고요. 문자로 LG하고 얼려 보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 대응방입니다. LG방인데 50명이나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려고. 난리죠 지금. 속보나 이슈 차트 분석 매매 신호. 영상 구독하시고 승인 문자 보내시면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과 종목 리포트, 그리고 제가 문자라도 타점을 공유해 드립니다. 박 대표의 문자 신호 샘플인데요. 종목명이랑 가격만 바뀌는 거지 나머지 그대로입니다. 010-3158-8575 문자로 LG라 보내시면 타점은 제가 문자로도 공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LG전자 리포트와 함께 필수죠. 국민연금 리포트입니다. 리밸런싱 계획 1년에 한 번 하는데 올해는 6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왜?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코스피가 3배나 올랐잖아요. 삼전 닉스 물론이고 AI 인프라 종목이 대부분 다 리밸런싱 대상입니다. LG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지분 5% 이상 갖고 있고 100% 이상 오른 종목은 다 대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얼마까지 어디까지 팔지 들어가 있고 새롭게 추가된 히든 종목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꼭 편입시켜야 될 히든 종목도 들어가 있습니다. 문자로 연금이라 보내시면 됩니다. 연금 리포트. LG전자 관련 박 대표의 대응 전략. LGR이 있죠? 승인,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LG는 문자 신호고요. 연금 리포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무료 서비스는
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이메일 주소 보내시면 요청하신 자료 그쪽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요. 연금 리포트랑 LG전자 리포트 같이 보내드릴게요. 두 개는 무조건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게 훨씬 시너지가 커요. 주말에 자료 꼭 챙기시고요. LG전자가 급등이 나왔다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모멘텀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대를 많이 했을 텐데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고 빨리 식어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뭐죠? 임팩트가 약한 게 아닙니다. 바로 환율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원달러 환율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거죠. 1600원 바라보는데 주식 비중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매도가 시작이 되니까 마이너스 50%를 찍었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악재가 생긴 겁니다. 단기적으로. 큰 악재는 아닌데 원달러 환율입니다. 주식을 팔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또 뭐가 나왔습니까? 리밸런싱. 근데 리밸런싱은 악재가 아닙니다. 비중 줄이고 나면 다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세 번째, 기관의 여기는 매도가 시작이 됐죠. 그러다 마이너스 20% 밑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기관의 여기는 매도가 좀 강해졌죠. 그러다 물량을 털고 이제 공매 세력들 퀴즈가 끝나고 다시 때리다가 쇼커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수급의 변화를 알아야 됩니다. 상한가 두 번 쳤을 때 공매도 세력들 20만원 밑에 때렸던 애들 무조건 강제 상한이 들어갔습니다. 숏 스퀴즈가 들어간 거죠. 그게 끝나니까 빠지죠. 다시 올라오는 건 뭐죠? 공매도를 때려도 안 내려가니까 쇼커버가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은 기관의 여긴들 저가 매수가 시작이 되고 있는 즈음이고요. 공매도 쇼커버가 시작됩니다. 그때 강력한 모멘텀이 생겼죠. 뭡니까? 스페이스 X 상장입니다. 스타링크, 캐시카우죠. 그 다음에 우주선, 또 하나가 뭐다? AI 인프라입니다.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 여기다 베팅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LG전자는 데이터 센터 냉각 장치, AI 플랫폼, 그 다음에 ESS, 그 다음에 로봇, 이 모든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삼전 닉스도 마찬가지지만 스페이스 X의 상장에 최대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최근에 낙폭 컸습니다. 마이너스 50%예요. 계속 빠졌습니다. 물량이 많이 털렸겠죠,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모멘텀 때문에 들어갔다가 다 물렸을 겁니다. 손절한 사람도 있고. 그죠? 그 손절 물량이나 실망 매물을 외국인들이 저가에 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매도가 더 이상 때려도 안 되니까 쇼커버가 들어오고 있어요. 15일 아침부터 갭 상승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올라갔다 빠질 때 쫓아가지 마시고 밑에 기다렸다 사시면 됩니다. 박 대표 리포트와 텔레그램방, 문자 LG까지. 전쟁 벌어졌는데 총칼, 방탈출기 있으셔야죠, 여러분. 그죠? 그리고 국민연금 리포트입니다. 과연 어디까지 비중을 줄일지 얘네들이. 리밸런싱이 끝나면 주가는 무조건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나빠서 파는 게 아닌 거거든요. 비중을 줄입니다. 새롭게 추가할 종목도 들어가 있어요. 히든 종목. 문자 연금이라 보내시면 되고 이메일 주소 보내시면 LG 리포트랑 같이 보내드립니다. LG전자가 엔비디아 모멘텀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대가 컸을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모멘텀이 끝났어요. 많이 물렸습니다. 30만원대 이상에서. 그죠? 개인들이 이렇게 물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제가 다시 한번 이거 강조드리는데 여러분 다시는 그런 매매를 하지 마세요. 피어하고 포위pon가 있잖아요. 심리에 약합니다. 개인들은. 피어할 때 사야 되는데 팔아버리죠. 홈할 때 쫓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물리는 거예요. 쫓아가다 물렸습니다. 이 30만원 이상에서. 내려갈 때도 손절하죠. 정확한 기술적 신호 패턴, 더 중요한 수급, 이거에 기반해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심리에 매몰되면 안 돼요. 리포트와 텔레그램방, 문자 신호, 그리고 연금 리포트의 리밸런싱 계획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